신이치는 친구도 없고 삶도 없는 패배자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한 대담한 후배가 그에게 친구가 되라고 강요하고 외톨이 처녀라는 이유로 놀리기 시작하면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맑은 아침, 신이치는 대학 수업으로 향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돌아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보브컷 헤어스타일에 엄청난 J컵 가슴을 가진 작은 소녀를 발견한다. 갑자기 그는 이 소녀를 고등학교 수영 동아리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그녀의 이름, 우자키 하나를 기억하고 두 사람은 즉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알고 보니 그녀도 신이치의 후배와 같은 대학에서 공부할 예정이다. 그 후 두 사람은 대화하며 캠퍼스 건물로 걸어간다. 신이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신이치가 좀 한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친구가 없고 캠퍼스 벤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만 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여성의 동 컴패니언십을 맛보게 하기로 결심한다. 어느 오후, 신이치는 수업이 갑자기 취소되어 캠퍼스를 무작정 걷고 있다. 그는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가 뒤에서 그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신이치는 수업이 취소되었다고 털어놓는다. 이 말을 듣고 하나는 오후에 시간이 있다고 하며 함께 놀자고 제안한다. 신이치는 무례한 바보가 되어 그녀를 떼어내려고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간절한 그녀는 계속 따라온다. 신이치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화가 난 하나는 그들이 고등학교 때 항상 함께 놀았던 일을 크게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에게 위협을 가하며 그가 그녀를 오래된 양말처럼 사용하고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양말은 그의 우유 같은 물질 때문에 너무 뻣뻣해졌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신이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가 성가신 강아지처럼 따라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를 놀라게 하는 지역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배가 친구도 없이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여기 없었다면 더러운 DVD를 사는 그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농담까지 합니다. 이 제안에 당황한 신이치는 그녀의 코를 꼬집어 그녀의 잔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이어폰을 사기 위해 전자상가로 갑니다. 하나는 잠깐 쉬자고 제안하며 전시된 새로운 마사지 의자를 시도해보자고 합니다. 신이치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그들은 첨단 의자에 앉습니다. 하지만 신이치 성인은 하나의 큰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눈여겨본다. 그녀가 시끄럽고 행복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의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이후 그들은 게임 매장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VR 헤드셋을 체험한다. 하나는 좀비 사냥 게임을 하다가 흥분해서 실수로 신이치를 콘솔로 때린다. 그의 차례가 되자 신이치는 헤드셋을 쓰고 수중바다 세계 체험을 해본다. 그는 실수로 하나의 가슴을 잡았지만 부드러운 해파리라고 착각한다. 몇 분 동안 계속 하나의 제이컵을 잡으며 그녀를 붉어지게 만든다. 잠시 후 그들은 스포츠 코너로 가서 야구를 시도한다. 신이치는 너무 못해서 공 하나도 치지 못한다. 하나는 그를 무용지물이라 놀리며 배트를 사용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배트를 잡지만 공을 치기 직전에 허리 근육이 찢어진다. 즉시 그녀는 몸을 아치형으로 구부린 채 바닥에 쓰러진다. 걱정한 신이치는 그녀의 과일을 잡고 멜론을 위로하고 누우라고 명령하며 괜찮은지 묻는다. 다행히 하나는 가벼운 근육통만 있고 심각한 부상은 없다. 그들의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지역 식당으로 간다. 하나는 금세 자신의 접시를 비우고 신이치의 음식도 탐욕스럽게 먹어치운다. 이를 본 식당 주인은 그들에게 무료로 치킨 한 접시를 더 제공하지만 하나는 그것도 꿀꺽 삼켜버린다. 분노한 신이치는 다시는 그녀를 그 식당에 데려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하나는 다시 신이치와 함께 대학 건물로 걸어간다. 그녀는 어제 그와 함께 너무 재미있었다고 크게 외친다. 그녀는 아직도 엉덩이가 아프고 저녁에 일어난 일 때문에 거의 걸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땅에 있던 모두가 이를 듣고 불쌍한 신이치는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가 서로 사귀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 부끄러워한다. 장면은 며칠 후로 넘어가고 우리는 신이치가 아늑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는 조용하고 하나의 잦은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한다. 주인인 노인 남자인 아키히코 아사히 씨는 매우 집착적이고 섬뜩한 사람으로 고객에 대한 깊은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는 고객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결제하려는 의사를 알아챈다. 한편 아사히 씨는 신이치에게 이상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대학생인 신이치를 훌륭한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깡패 같은 외모에도 불구하고 신이치는 일에 집중하고 절대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신이치는 하나가 카페에 들어오자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지른다. 그녀는 그가 돈이 없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놀린다. 그녀는 친구 집에서 왔다고 하며 여기서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를 자극한다. 신이치는 성가신 그녀가 자신의 평화를 깨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녀를 쫓아내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대신 아사히 씨에게 왜 바카운터 아래에 숨었는지 묻는다. 당황한 소름 끼치는 주인은 변명을 하며 그냥 제품을 보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또한 하나가 호비처럼 생겼기 때문에 초등학생일 것이라고 잘못 추측한다. 화가 난 하나는 자신이 학생이라고 외치고 시니치는 그녀가 자신과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밝힌다. 이 말을 듣고 아사히 씨는 자신이 단순히 그녀를 보고 나이를 잘못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큰 가슴을 살짝 훔쳐보고 그녀가 이미 성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잠시 후 시니치는 하나를 테이블에 앉히고 그녀가 무엇을 주문할지 가볍게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대신 아사히 씨에게 시니치의 보너스를 깎아달라고 말한다. 그는 패배자라고. 두 젊은이 사이의 드라마를 아줌마처럼 즐기고 있는 아사히 씨는 시니치에게 모든 기술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모든 매력을 발휘해 그녀에게 물을 제공하지만 하나는 그의 바보 같은 얼굴만 보고 웃는다. 분노한 시니치는 그녀를 가게에서 쫓아내고 혼자 두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아사히 씨는 웃음을 참으며 시니치에게 오늘은 자유라고 집에 가라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며 어디서 먹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시니치는 여자와 저녁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처녀라서 거절하고 집에서 먹으라고 한다. 그녀는 내일 그의 카페에 가겠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근무 시간에는 오지 말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의 원숭이 같은 얼굴을 보고 웃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카페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고 인정한다. 시니치는 그 모욕을 다소 순진하게 간과하고 자신도 이 카페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한다. 아침에 대학 가는 길에 시니치는 고양이를 보고 쓰다듬고 싶어 하지만 그 동물은 그를 긁고 물어버린다. 하나는 이를 보고 시니치가 아침 일찍 무엇을 하고 있는지 놀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양이를 제대로 쓰다듬는 방법을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냄새 맡게 합니다. 곧 고양이는 그녀의 냄새에 익숙해지고 그녀가 쓰다듬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는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다고 주장하며 시니치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녀의 고양이를 쓰다듬으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니치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자전거가 그의 뒤를 지나가며 고양이를 놀라게 합니다. 이로 인해 시니치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기회를 놓쳐서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를 위해 고양이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 방법이 실패하면 고양이 카페에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양이를 쫓아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거의 잡을 뻔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마에 걸려서 오커드한 상황이 발생하고 속옷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니치는 곧 그 장소에 도착하고 그녀에게 끌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경험이 없는 남자들처럼 그는 서툴다. 잠시 후 두 소녀가 지나가다가 시니치를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그가 덤불 속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나중에 대학 식당에서 시니치는 자신을 위해 음식을 고르고 있을 때 하나가 도착해 친구와 함께 먹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시니치는 자신도 친구와 함께 먹고 있으니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이 말을 듣고 하나는 외톨이 선배가 결국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시니치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고 떠난다. 점심시간에 하나가 제스처로 그가 괜찮은지 묻지만 시니치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전화로 문자를 보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의 면이 시니치의 가지처럼 물러진다. 퇴근 후 하나는 시니치의 카페에 가서 보고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단호히 거절하지만 카페 주인은 손님이 없으니 그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다. 시니치는 마지못해 도와주기로 하고 그녀를 도와주기 시작하지만 하나는 계속해서 산만하다. 이것이 그를 짜증나게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그를 하룻밤 방문해 그의 생활을 보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그녀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 시니치가 하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동안 아사히 씨는 그들을 지켜보며 혼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는 두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운다. 아사히 씨는 시니치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그의 급여를 인상할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아사히 씨의 어린 딸 아미를 소개받는다. 그녀는 시니치를 소름 끼치게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내면의 독백을 한다. 아미는 그 어린 소년에 매료되어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실제로 시니치는 카페의 여성 고객들에게 꽤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아미는 두 여성이 시니치에게 그의 키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는지 묻는 것을 지켜본다. 시니치가 5피트 11인치라고 대답하고 수영을 했었다고 말하자 모든 여성들은 그곳에서 짜릿한 감각을 느낀다. 근처에서 아미는 시니치에 대한 꿈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긴다. 그는 그녀에게 일을 집중해야 하고 바보처럼 멍하니 있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아미가 다시 얼굴이 붉어지며 시니치의 섹시한 몸을 생각하고 있는데 큰 제이컵 가슴을 가진 소녀가 카페에 들어오는 걸 본다. 그 소녀가 바로 시니치에게 곧장 다가가서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더 혼란스러워한다. 게다가 아미의 아버지인 아사히 씨도
그 소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아사히 씨와 하나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미는 시니치에게 이 큰 멜론 같은 소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하나이고 대학 2학년이라고 답한다. 하나는 그가 빌려준 게임을 돌려준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미와 그녀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는 아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미는 그녀의 귀엽고 풍만한 모습에 주목한다. 하나는 최근에 선배와 꽤 자주 만난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아미는 시니치와 하나가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고 싶어한다. 하나가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물주전자를 들고 더 요청하러 일어난다. 하지만 실수로 그녀는 새 물주전자를 들고 있던 시니치와 부딪힌다. 그녀는 시니치 위에 떨어지고 둘 다 젖는다. 서로 다투는 동안 아사히 씨와 아미는 멍하니 지켜보며 이상한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그날 목격한 모든 일 때문에 아미는 시니치를 더 가까이 지켜보기 위해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계획을 세운다. 다음 날 다시 카페를 방문한 하나는 시니치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 아사히 씨와 아미는 그가 어제 너무 젖어서 아픈 것이라고 믿는다. 장면은 갑자기 시니치의 아파트로 전환되며 그는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갑자기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그 너머에 하나가 서 있다. 하나가 어떻게 그의 주소를 알았는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는 피로로 인해 의식을 잃는다. 시니치가 정신을 차리자 그는 하나의 제이컵 그림자 아래에서 쉬고 있다. 그는 누가 자신의 주소를 공개했는지 궁금해하지만 하나는 단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할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있다. 시니치를 도와주기 위해 하나는 그를 위해 음식과 약을 사러 나간다. 그녀가 구입한 음식으로 시니치에게 파가 들어간 죽을 만들어준다. 시니치는 기쁘게 그것을 먹고 다 먹은 후 하나는 그의 더러운 몸을 젖은 수건으로 닦기 위해 셔츠를 벗게 한다. 결국 시니치는 다시 침대에 눕고 하나는 메탈 기어 라이징을 시작하는데 그녀가 악당 선다우너를 이기는 팁을 물어보며 그를 귀찮게 해서 시니치는 짜증이 난다. 다음 날 시니치는 아사히를 만나 감기가 나았다고 말한다. 그는 아프는 동안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녀에게도 같은 일을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제안에 기뻐한 아미는 하나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니치는 혼란스러워한다. 그 후 시니치, 하나, 아사히 씨, 그리고 아미는 그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즐긴다. 하나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기괴한 아버지와 딸은 시니치를 압박하며 하나가 자신을 돌볼 때 어땠는지 묻습니다. 시니치는 대답하지만 자신은 혼자만의 삶을 원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미와 아사히 씨는 하나와 시니치를 서로 더 가깝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곧 하나가 테이블로 돌아오고 시니치가 아미를 성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하는지 묻고 시니치는 아미와 아사히 씨를 혼동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합니다. 질투를 느낀 하나는 시니치가 자신을 위해 아끼려던 고기를 투덜거리며 먹습니다. 다음날 대학에서 시니치는 한국 BBQ 축제를 회상하고 있을 때 하나가 그에게 접근해 최면을 걸려고 합니다.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시니치는 그냥 따라가고 이 모습은 두 사람이 바보 같은 연인으로 보이게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에 짜증이 난 시니치는 하나가 왜 이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시니치가 아미를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시니치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는 마침내 이를 받아들인다. 그는 그녀를 최면에 걸리게 하려 하지만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시니치는 급히 그녀를 깨우려 한다. 그날 오후 카페에서 시니치는 아사히 씨에게 그와 그의 딸 아미가 골든 위크 동안 온천 휴가를 간다고 전해 듣는다. 그들은 시니치에게 어딘가에 가서 즐기라고 제안하지만 그는 집에 남아 72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평화롭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안 규칙적이고 짜증나는 초인종 소리와 노크 소리가 그의 문에서 들린다. 시니치는 귀찮은 하나가 다시 나타난 것을 전혀 놀라지 않는다. 그녀가 방문한 이유는 그가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도르곤을 할래냐고 묻는다. 대명절인 관계로 게임에서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하나는 그를 초대한다. 시니치는 자신도 게임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그녀의 권유에 따라 함께하게 된다.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나는 선배를 꾸짖어요. 선배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금세 주제를 바꾸고 자신이 게임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오래 봐서 눈이 아프다는 것을 눈치챈 하나는 시니치를 위해 안경을 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안경 가게에서 그들은 아미를 만납니다. 아미는 연속 3일간의 비디오 게임 세션에 대해 알려주고 하나는 아미가 시니치를 위한 완벽한 안경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시니치는 여러 종류의 안경을 써보는데 그중 몇 개는 마치 광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가 안경을 써보고 의견을 묻자 그의 냉소적인 말들이 그녀를 자극합니다.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곧 기차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서로 밀착하게 됩니다. 그의 애호박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시니치는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려고 하지만 하나는 그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걱정합니다. 정류장에 도착할 시간이 되자
신이치는 자신의 감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그 후 늦은 오후에 그는 결국 마지막 기차역에서 내립니다.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하나가 여러 번 전화한 것을 본다. 좀 뒤에 아사히 씨는 신이치에게 골든위크 동안 하나와 함께 여행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실패한 직원에게 웃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는 또한 여자 앞에서 의식을 마음대로 켜거나 끌 수 있다는 신이치의 능력을 속으로 평가한다. 아미가 끼어들어 신이치에게 하나와 화해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서 다음 날 대학에서 신이치는 벤치 하나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간다. 그녀는 6월에는 공휴일이 없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며 신이치를 짜증나게 한다. 비 오는 날씨가 그녀의 기분을 더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다음 주말에 같이 놀자고 제안하는데 하나는 놀라워한다. 무엇을 할지 묻자 그녀는 기차를 타는 여외 활동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번에 너무 흥분했던 기억이 나서 그 제안을 거절한다. 결국 두 사람은 치의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만남 당일 하나는 폭우에 흠뻑 젖는다. 그 후 치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더 젖게 된다. 입을 옷이 없어서 신이치의 큰 옷을 빌리게 된다. 하나는 그의 형편이 어려운 자신에게 괜찮은 조리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오래된 냄비를 준다. 소고기 카레를 만들면서 두 사람은 함께 미아오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다. 그 후 신이치는 하나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지만 그녀가 기차가 그곳을 지나간 것을 잊어버려 다시 그의 아파트로 돌아가야 한다. 다음 날 대학으로 가는 길에 신이치는 하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녀는 그의 아파트에 와서 더 많은 미아오 크래프트를 하고 싶어 한다. 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두 사람은 함께 수업으로 향한다. 강의 중에 신이치는 졸다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그는 거대한 탑에서 뻗어나간 판자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구하려고 한다. 고양이가 구조를 피하면서 신이치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그는 제때 깨어난다. 하나는 이를 목격하고 나중에 다른 수업 중에 그에 대해 질문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업 주제는 꿈 해석이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과 관련된 예시가 주어진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한다. 교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자신이 방금 가르친 수업이 다소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심리학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러 층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가 발을 헛디뎌 거의 넘어질 뻔한다. 신이치가 그녀를 붙잡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클라포비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공포증에 대해 길고 허구의 독백을 하며 하나를 성공적으로 겁준다. 근처에는 그의 유일한 다른 친구가 있다. 사카키는 그를 데이트하려는 여러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카키는 신이치가 오는 것을 보고 여자들 사이에서 빠져나옵니다. 두 친구는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사카키에게 접근했던 여자들은 두 남자의 관계에 대해 지켜보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몇 대의 자판기 옆에서 사카키는 신이치가 자신이 없던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신이치는 주로 한 학년 아래의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꺼립니다. 갑자기 하나가 두 사람에게 다가오고 자신의 사이가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실에 하나는 기뻐하고 사카키는 신이치가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즉시 깨닫습니다. 잠시 후 사카키와 하나는 서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가 신이치와 계속 어울리겠다고 약속한 후 종이 울리고 그녀는 다음 수업으로 향합니다. 신이치의 불만과는 달리 그의 가까운 친구는 드디어 여자를 찾았다고 그를 칭찬하고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 날 사카키는 신이치와 하나가 휴대용 스위치로 놀고 있는 동안 다가갑니다. 그는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묻고 그들이 대답한다. 사카키는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며 서로를 찰싹 때린 적이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혐오감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 잠시 후 근처에 있던 아미가 사카키의 테이블로 다가와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그가 두 연인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그의 말투에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사카키에게 멍청한 사랑 상담가 행위를 그만두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전혀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금 정신이 이상한 하나는 초코민트 사탕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신이치에게 꾸짖는다. 이 장면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녀가 끝내자 박수갈채를 보낸다. 신이치는 자신이 어린 시절의 나쁜 경험 때문에 민트 맛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더욱이 그는 한 번도 초코민트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를 자극한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탕을 먹어본 적도 없이 평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시도해보고 실제로 즐깁니다. 안으로 돌아가서 아미와 사카키는 신이치와 하나의 관계를 도와줄지 말지에 대해 계속 논쟁합니다. 그 주 후반 신이치, 하나, 아미, 사카키는 모두 함께 해변에 있습니다. A씨의 내레이션으로 빠른 몽타주 장면이 이어지며 그 네 사람이 그의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변 아우팅의 일주일 전 하나는 신이치를 괴롭히고 싶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고용한 이유는 신이치와 하나가 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기괴하게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치는 하나에게 카페에서 일하는 올바른 예절을 배우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는 너무 지루해져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는 신이치가 혼란스러워지게 만듭니다. 그날 늦게 하나는 신이치에게 여름 방학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신이치는 자신의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틀어박힐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실에 짜증이 난 하나는 그들이 해변이나 수영장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사카키가 등장하고 마치 COD 로비에서 초대받지 않은 친구처럼 행동하고 싶어한다. 해변 소풍 당일 우리는 로커룸에서 아미가 하나의 거대한 제이컵 멜론에 당황해하는 장면을 본다. 아사히 씨가 그곳에 없는 이유는 그날 아침에 허리를 삐끗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언급된다. 회상 장면에서는 사카키가 모두에게 교통과 숙소를 책임지겠다고 안심시킨 것이 드러나는데 이는 그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려는 의도였다. 현재로 돌아와 신이치는 이미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부두를 찾았다. 그는 이 날을 자신의 방식으로 즐기고 싶어하며 부두에서 해변으로 수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미는 그 패배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가 해변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바다에서 수경과 수영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 후 아미는 하나를 다른 해변 방문객들로부터 보호한다는 핑계를 대며 신이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려 한다. 신이치는 이 조언을 따르지만 하나에게 밀려 넘어지며 그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잠시 후 사카키가 신선한 수박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게임을 제안한다. 그는 신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동료 하나의 도움으로 수박을 찾으라고 도전한다. 안타깝게도 신은 하나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 위에 넘어지고 만다. 그는 대신 그녀의 큰 멜론을 잡아버리고 모두 앞에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날 오후 늦게 그룹은 숙소로 걸어가고 하나는 눈에 띄게 짜증을 내고 있다. 곧 그들은 사카키의 가족 여름 별장에 도착한다. 나중에 그룹은 바비큐 파티를 하고 이후에 무엇을 할지 논의하기 시작한다. 하나와 신이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카키가 밤의 뒷산으로 가자며 거절한다. 이것은 하나와 신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동으로 두려움 요소를 더한 계획이었다. 계획은 부분적으로 성공하는데 하나가 신을 훔쳐가면서 그를 쫓아가게 만든다. 하지만 신이치는 어둠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날 밤 모두 산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산장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는 즉시 비디오 게임에 몰두한다. 지친 신이치에게 다가간 그녀는 그를 붙잡고 마치 인형처럼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하나와 신이치가 이를 닦을 때 그는 그날 밤 잘 잤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바디필로우를 사라고 무례하게 말한다. 한편 친구들이 함께 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카키와 아미는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고 깨닫는다. 다음 날 하나는 집에서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신이치가 전화를 건다. 그녀는 선배의 전화에 놀라 즉시 전화를 받는다. 하나는 자신의 열정과 모욕을 감추려고 그를 외톨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의 완전한 놀라움에 그는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요청한다. 잠시 후 하나는 정해진 만남의 장소로 향한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선배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맴돌며 그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그를 만났을 때 신이치는 학교에서 모든 여자들이 너희 같은 패배자들을 대하듯 그녀를 대한다. 신이치가 그녀를 부른 이유는 고양이 카페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 패배자는 혼자 들어가기에 너무 수줍어했다는 것이 밝혀진다. 모욕감을 느낀 하나는 스티븐 차우처럼 그의 다리를 차버린다. 그들이 마침내 카페에 들어가자 신이치는 곳곳에 있는 여러 고양이들 덕분에 매우 행복해진다. 하나는 그에게 고양이와 노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안내하며 어디를 긁고 문질러야 하는지 알려준다. 그는 귀여운 동물 중 하나에게 다가가 목 아래를 긁기 시작한다. 그 대가로 고양이가 그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고 신이치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양이를 만져서 매우 기뻐한다. 하지만 그는 가까이에서 하나가 혼자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왜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보통 모두에게 무례하다고 대답하지만 결국 그 안에 인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금의 공방전 끝에 신이치는 그녀의 모욕을 잊고 무릎 위에 고양이를 쓰다듬느라 바쁘다. 그는 심지어 하나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카페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 완벽한 기회주의자인 하나는 곧 자신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한다. 그가 정말로 그녀의 은혜를 갚고 싶다면 그녀를 위해 특별한 것을 계획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이치는 그녀가 방금 한 말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한 하나는 그에게 다가와 고양이를 빼앗고 운동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신이치는 다리를 스트레칭하기 위해 정말 곤란한 자세로 네 발로 무릎을 꿇는다. 하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뒤에서 다리를 간지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방에서 내는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는 카페 주인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녀는 두 사람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에게 나가라고 요청한다. 카페 밖에서 두 사람은 다시 다투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경험에 만족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묻는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자신의 생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그날 늦게
패배자 시니치는 아미와 아사히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두 사람은 최신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다. 시니치는 하나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선물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사히 씨와 아미는 더 잘 알고 있으며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첫 번째 것을 사라고 조언한다. 며칠 후 하나의 생일에 그녀는 그가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생각하며 시내를 돌아다닌다. 바로 그때 하나가 갑자기 그에게 전화를 걸고 그는 전화를 받는다. 그가 놀랍게도 그녀는 매우 절박한 목소리로 그에게 오기를 간청하며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화에서 그녀가 의미한 것을 오해한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알고 보니 그녀는 20번째 생일을 바에서 축하하고 싶어 했고 다른 종류의 선물은 원하지 않았다. 곧 두 사람은 근처 바에 들어가 다양한 종류의 술을 시도하기 위해 앉는다. 그녀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며 간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대신 다양한 술을 시도해보라고 권유한다. 사실 하나는 너무 흥분해서 바에 있는 모든 음식과 술을 주문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쭉 들이키고 그녀의 선배는 계산을 해야 한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시니치는 시간이 늦었고 기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택시를 부르고 싶지만 술에 모든 돈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는 취한 후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그가 잠을 자려 할 때 하나는 그를 깨우고 비디오 게임을 하자고 한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잠든 척하며 그녀가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에게 키스를 하려 한다. 이를 본 시니치는 깜짝 놀라 일어나고 하나는 그가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고 놀린다.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던지고 그녀는 결국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심한 숙취로 깬다. 시니치는 숙련된 음주가인 만큼 다음 날 두통 없이 마시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는 가게로 나가려 하지만 가기 전에 하나가 그의 이불 위에 토한다. 다음 날 부끄러운 하나는 대학 캠퍼스에서 시니치를 찾는다. 그녀는 현금이 담긴 봉투를 그에게 건네주고 생일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주변의 학생들은 자신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한다. 그들은 하나가 어젯밤 그의 서비스에 대해 선배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보 시니치는 하나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의 이불을 젖게 한 것뿐이라고요. 이미 상황이 나쁜데 하나는 어젯밤 일어난 일을 치르기 위해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두가 무섭게 생긴 시니치가 불쌍한 소녀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시니치는 자신이 주변 학생들에게 점점 더 악당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서 돈을 받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모두가 그를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카페에서 기 크리피한 아버지와 딸인 아미 씨가 하나의 생일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최근 성인이 된 사람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시니치도 하나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밝히지만 곧 말을 멈춥니다. 그녀가 그의 이불에 토한 부분의 이야기가 닿자 시니치는 울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딸은 걱정하며 하나가 어른인 남자를 울게 만든 게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잠시 후 아미는 시니치에게 하나가 그를 다치게 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 남자는 자신이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체로 하나는 항상 자신에게 잘했지만 가끔은 짜증나는 존재였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니치가 그녀가 생일에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신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이상하게 변했고 더 공손하고 배려심 깊으며 수줍음도 많아졌는데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아사히 씨는 시니치에게 불꽃 축제 티켓을 건네며 그곳에 하나를 초대하라고 한다. 반면 아미는 강하게 주장하며 시니치가 만날 때마다 하나를 칭찬하라고 강요한다. 아사히 씨는 딸이 정신병자처럼 떠드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나중에 시니치와 하나가 축제에서 만났을 때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다. 그녀는 예전의 하나와 달리 초대에 감사하며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니치는 음식 갑 한 대를 돌아다니며 먹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여러 게임에 참여하고 마치 몇 주 동안 감금된 듯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여전히 새롭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다. 시니치는 아미의 이전 협박을 떠올리며 그녀를 열기 위해 칭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의 유키가 정말 멋지다고 말하고 머리핀도 매우 아름답다고 한다. 경계를 모르는 남자처럼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칭찬하며 무작위로 귀엽다고 부른다. 놀랍게도 하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는 더 많은 칭찬으로 그녀를 계속 몰아간다. 이 방법이 통하는지 하나는 예전처럼 걱정 없이 계속 떠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가 칭찬을 멈추지 않자 그녀는 그의 머리를 가방으로 쳐서 뇌진탕을 일으킨다. 회상 장면에서 우리는 시니치와 하나의 고등학교 시절 관계를 엿볼 수 있다. 하나는 시니치와 같은 수영 동아리에 있었지만 덤보처럼 우아하게 수영하지 못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시니치가 수영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정말 잘 수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확실한 수영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세션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근처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보았다. 시니치는 그녀가 속상하지 않도록 옥수수를 가져다 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했는데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패배자 시니치는 갑자기 깨어나고 하나의 무릎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행동하며 사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하나가 그를 가로채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서 괜찮다고 해. 이 기회를 틈타 시니치가 자신이 얼마나 순해 보인지 보여주기 시작한다. 깊은 감정을 인정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전에 화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게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결국 그녀 덕분에 활동적인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폭죽이 터지고 그들은 반짝이는 불빛을 감상한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나의 큰 제이컵 멜론이 하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의 엄마인 유자키 츠키가 의심스러운 텔레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녀에게는 어린 나이 관계에 대한 어떤 내적 패티시가 분명히 있다. 반면 시니치는 하루 전에 그녀가 준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하나의 집을 방문할 계획이다. 하나가 시니치가 여자 집에 가본 적 없는 순진한 패배자라는 걸 10초도 채 되지 않아 알아챈다. 처음에는 그가 걱정하지만 그녀가 집에서 자신의 고양이를 쓰다듬을 수 있다고 하자 그는 즉시 진정된다. 하나의 어머니가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외모와 키에 놀란다. 이상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는 43세 여성이 젊은 남자의 시선에 매료된다. 게다가 시니치는 매우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녀의 눈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곧 시니치는 그녀가 하나에게 준 돈을 돌리러 왔다고 설명한다. 이미 아랫부분이 간지러운 느낌이 드는 엄마는 그에게 들어오라고 한다. 시니치는 이제 집에서 두 마리의 검은 고양이를 쓰다듬을 기회를 보게 되어 이 제안을 수락한다. 하지만 곧 엄마는 하나가 나이 많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러 간 것에 대해 꾸짖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시니치에게 사과하며 만약 자신의 딸이 그를 괴롭혔다면 용서를 구한다. 이에 시니치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하나가 그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분노한 하나는 시니치와 논쟁을 시작하며 그녀의 큰 제이컵을 그의 얼굴에 대고 있다. 그 사이 한 고양이가 츠키 아줌마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 누워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만 엄마는 그의 음탕한 표정 덕분에 오해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의 큰 멜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나는 고양이를 쓰다듬겠다고 제안하고 츠키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충격을 받는다. 그가 언젠가 고양이를 안고 싶다고 말할 때 아래쪽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더해진다. 그날 오후 츠키는 무지한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카페를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카페 주인과 그의 기괴한 딸은 하나가 얼마나 좋은 일꾼인지 드러낸다. 결국 큰 멜론을 가진 대학생은 많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아사히 씨와 아미도 많은 사람들이 시니치를 보러 카페에 온다고 밝힌다. 그는 살인자의 표정을 하고 있지만 키가 크고 근육질이며 책임감도 있다. 젊은 남자에게 끌리는 츠키는 시니치가 성숙하고 결혼한 여자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이를 들은 기괴한 아버지와 딸은 시니치가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다. 이 말에 츠키는 당황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달라고 부탁한다. 그 후 츠키는 창고 문으로 가서 하나에게 떠날 시간이라고 말한다. 창고 안에서 시니치와 하나는 커피 원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성숙한 원두가 어린 것보다 낫다고 믿지만 흥분해서 밤새 잠을 못 잘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하나는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초대하고 그는 즉시 동의한다. 한편 츠키는 그들의 대화를 오해하고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창고 안에서 하나는 그녀를 놀리고 시니치는 왜 그녀의 어머니는 차분한지 그녀는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안타깝게도 하나는 이 모욕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며칠 동안 그녀의 어머니를 지켜보며 습관을 배우기로 합니다. 그 주 후반 카페에서 그녀는 스테로이드에 찌든 에너자이저 토끼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리둥절한 에이미는 시니치에게 불쌍한 젊은 하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잠시 후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시니치는 그녀에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는 그가 피곤한지 묻고 자신의 일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하나의 짜증이 난 시니치는 그녀에게 순진한 척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짜증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는 그에게 이전의 비열한 발언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때서야 이 행동을 멈추겠다고 합니다. 시니치는 사과하고 예전의 하나가 좋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은 즉시 서로에게 소리치기 시작하지만 카페의 한 어린 손님이 그들에게 그만하라고 날카롭게 요청합니다. 그 어린이는 그들에게 복권을 건네주어 그들이 진짜 어른처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놀라운 전개로 그 듀오는 복권에 당첨되어 타토리로 여행 갈 티켓을 얻는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고 바로 다시 말다툼을 시작한다. 짧은 비행 후 그들은 타리섬에 도착하지만 이 모든 여행이 친구들의 계산된 계획임을 깨닫지 못한다. 섬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헤매던 중 양복을 입은 현지 남자가 갑자기 지역 양조장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한다. 하나는 그 남자를 멍청한 괴짜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렌터카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차 안에는 호기심 많은 친구인 아미와 사카키가 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여행은 그들의 계획이지만 밖에서는 노련한 스토커처럼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듀오에게 자신들도 휴식을 취하며 여행을 즐기러 왔다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하나씩 계획을 펼쳐나갈 기대에 들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룹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타토리의 모래 언덕에 도착합니다. 가이드가 모래 언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대신 하나와 시니치는 장난꾸러기처럼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다까지 경주를 하자고 서로 도전하고 이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미한 간식을 먹여주기로 합니다. 곧 경주가 시작되고 시니치가 더 운동신경이 뛰어난 만큼 처음에는 그가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는 길에서 샌드보드를 집어들고 그를 빠르게 추월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그녀가 이길 것 같지만 모래 언덕이 끝나자 하나는 갑자기 멈춰섭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시니치는 그녀를 추월하고 그의 패배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깁니다. 바로 그때 시니치에게 사랑스러운 사진을 찍어달라는 민망한 커플을 만납니다. 우리 영웅은 그렇게 하지만 이로 인해 너무 짜증이 나서 토할 것 같습니다. 반면 패배에 분노한 하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시니치는 어쨌든 그녀를 끌고 갑니다. 어느 시점 후 그들은 다양한 인형이 판매되는 박물관에 도착한다. 토끼와 남자의 동상 근처에서 하나가 쿠키를 들고 뛰어오며 시니치에게 건넨다. 시니치는 쿠키를 받아들이지만 그가 정신이 팔린 사이 하나는 그의 쿠키 한 조각을 먹는다. 그는 또한 하나가 쿠키 값을 그에게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갑자기 그녀는 근처에서 같은 쿠키를 먹고 있는 민망한 사랑에 빠진 커플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한다. 그 후 그들은 사원에 가서 자신들을 위한 정꽤 티켓을 받기로 결정한다. 시니치는 티켓에 그가 앞으로 꽤 운이 좋을 것이라고 적혀 있어 기쁘지만 하나는 다시 그를 이기고 큰 행운을 얻어 그를 비웃기 시작한다. 이때 그들은 이곳이 연인들의 사원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시니치는 이에 대해 읽기로 결정한다. 알고 보니 사카키와 아미가 그들의 관계를 돕기 위해 그들을 여기로 데려온 것이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여행 내내 그들이 전형적인 사랑에 빠진 커플처럼 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온천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한다. 증기실에서 하나는 땀을 많이 흘려 시니치에게 수건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미끄러져 그의 무릎에 떨어진다. 그때 관리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증기실에 들어와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싶다면 사적인 장소로 가라고 한다. 부끄러워한 그들은 근처의 온천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시니치는 벽을 통해 하나를 놀리지만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들린다. 다시 한번 그들은 아이들처럼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누가 더 나쁜지 경쟁하기로 결정하며 다양한 게임을 한다. 서로를 방해하고 게임에 간섭하는 장면의 몽타주가 보여진다. 여행을 마친 그들은 많은 요괴가 있는 거리를 걷기로 한다. 그들은 동상에 다가가 어떤 영혼을 나타내는지 추측한다. 하나는 쉽게 추측하지만 바보 같은 시니치는 매번 실패한다. 여행 후 며칠이 지나 하나는 시니치에게 개구리처럼 생긴 베개를 가져오지만 시니치는 그녀가 항상 자신의 아파트를 엉망으로 만든다고 불만이다. 그는 그녀에게 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기로 결심한다. 청소를 마친 후 시니치는 냉장고에서 봉투에 담긴 음식을 발견하고 하나가 그를 위해 요리를 하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감사를 표한다. 그날 늦게 카페에서 시니치는 주방에서 요리하라는 제안을 받고 하나는 그가 요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끔찍한 요리를 준비하며 하나는 마치 마약에 취한 마녀처럼 웃는다. 몇 시간 후 하나의 집에서 그들은 반죽을 치대고 시니치가 요리를 배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수키는 그가 지난번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가 요리 시험에 열중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래서 수키는 빨래를 널러 나가고 젊은 남자의 매너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주방문에 다가가면서 그녀는 하나와 시니치가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수키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를 유혹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요리 수업 후 하나와 시니치는 재미를 위해 암벽 등반을 하러 간다. 그는 쉽게 정상에 올라가지만 하나는 매우 힘들어한다. 그 남자는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는 간신히 발을 디디고 있다. 그는 더 오르고 싶어하고 이는 하나를 화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는 이 부분에서 그녀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다. 한편 코치는 그들이 경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알아차리고 더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우리의 처녀루저는 다시 한번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것을 올라간다. 하나도 시도하지만 그녀는 벽 중간에 동상처럼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저녁에 시니치는 혼자서 노래방에 가기로 결심하지만 아미와 하나가 그곳에서 그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혼자 노래 부르고 싶어서 우울해하고 아미와 하나는 그를 기운내게 하려고 다양한 코스프레 의상을 입기로 한다. 그들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멜론을 그에게 대기 시작한다. 소녀들은 서로 다른 의상을 입기로 결정하고 이는 시니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아미는 그가 어떤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묻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토끼 의상이 더 좋다고 대답한다. 그가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공포와 수치심에 휩싸이고 소녀들은 떠난다. 다음 날 비가 오고 신이치는 집에 앉아 있다가 노크 소리를 듣는다. 그는 하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서 사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젖어있는 상태로 나타나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신이치는 그녀가 문제를 털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하나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여름 숙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고 모든 과제를 끝내는데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장면은 갑자기 시간이 흐른 후로 전환되며 신이치가 카페 창고에서 아사히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한다. 그동안 노인은 상자를 집으러 가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신이치의 매력 없는 로맨틱한 삶을 짊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사실 노인은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 아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카페를 혼자 운영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동안 신이치는 응급실에서 아사히 씨와 함께 앉아 허리 마사지를 받고 있다. 반면 아미는 하나에게 학교에서 신이치와 이야기했는지 묻는다. 하나는 친구가 수영 동아리에 초대해 주었고 그곳에서 처음 신이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 살인적인 표정 때문에 무서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아미는 하나가 신이치처럼 말한다고 하며 신이치가 있을 때만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소녀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어 그녀는 카페를 뛰쳐나가게 했다. 다음 날 하나는 신이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사카키는 그녀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신이 이 상태에서 어떤 모습일지 설명한다. 미리 계획을 세운 채 하나는 행동에 옮긴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신이 영화를 보는 동안 눈치채지 못하게 술을 따라준다. 또한 신이 편안한 상태일 때 그의 음료를 다시 채운다. 그 후 하나는 그의 행동을 점검하기로 하고 그는 완전히 차분하다. 편안한 상태에서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가 만든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기로 한다.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술을 모두 마시고 바로 잠이 든다. 아침에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나중에 카페에서 그들은 그날 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아침에 자신과 신이치가 같은 매트리스 위에 있었다고 말한다. 신이치는 바로 소리치기 시작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는 그에게 그의 집에 가서 이틀 연속 쉬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내일 대학이니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하나는 갑자기 대학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여름 방학 후 첫날에 하나는 대학 가는 길에 신이치를 만난다. 그녀는 바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며 여름 방학이 끝나서 슬프다고 말한다. 신이치는 자신의 시그마 남성 페르소나를 잠시 잊고 실수로 말한다. 휴일이 없어도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는 거의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대학 이후에 같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는 하나가 그를 바보라고 놀릴 완벽한 기회가 된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녀와 사귀고 싶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남자를 정말 화나게 하고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끝까지 시청했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큰 온카돈카스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